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2026년까지 국방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브라질에서 조달한 36대의 구형 로켓 아스트로스2 시스템을 첨단 로켓 발사기와 지원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로켓 교체 사업에는 현재 한국의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천무 브라질 아스트로스, 미국 하이마스가 치열한 막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번 수주전에서 전술 탄도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빨리 천무와 함께 탄도미사일도 제안했는데 메인인 천무는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말레이시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신형 프리즘 미사일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가능성이 제로라 미국의 하이마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또 브라질이 제안한 SS-150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50km 불과해 한국이 제안한 탄도미사일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제안한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명중률을 자랑해 경쟁국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어 여러모로 한국의 수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을 산 이후 줄곧 성능에 만족했고 한국 방산무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해왔는데요. 급기야 얼마 전 말레이시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해 곧 수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누구보다 이 나라가 크게 긴장하면서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은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들과 한국의 천무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한 뉴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의 유명 투자회사인 위다드 비즈니스그룹과 K239 천무 로켓 발사기 공급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 육군의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획득을 위해 K239 천무 로켓 발사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239 천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목적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이미 한국, 폴란드,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30mm 및 239mm 로켓과 최대 29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290mm 탄도미사일을 지원합니다. 최근 폴란드 호마르케이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의 국가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된 바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천무 다연장 로켓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지리적 특성상 다목적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본섬과 보르네오 섬을 오가는 길목에 인도네시아가 섬을 차지하고 있어 양섬에 동시에 무기를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자주포 전력이 전무합니다. 견인포 수십 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도로켓의 가성비를 목격했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이동해 전개시킬 수 있는 장거리 포병 전력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천무만큼 경쟁력 있는 로켓 체계도 드물다 싶었던 것인데요. 특히 보르네오 섬에서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바주 인근 해안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매 장량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한국의 방위사업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자 국내외의 눈길이 한국에 다시 쏠렸습니다. 새로운 로켓 시스템 도입을 놓고 한국, 브라질, 미국이 막판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6,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세계 60여 개국 1,200개 기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방산무기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FA-50의 수리 등 후속 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에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다연장 로켓 천무 그리고 중거리 지대 공유도무기 천궁2 등 한국산 유도무기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2032년까지 2억 308만 달러 규모 지대 공미사일 획득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이피어, 안자2, 이글라 등 지대 공미사일을 운용하지만 이미 낡았고 교체해야만 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방산 3총사인 LIGNX1,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협력 개발한 지대 공미사일 천궁2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궁2는 경쟁 후보인 노르웨이 나삼스보다 빠른 납기, 현지 맞춤형 개량, 저렴한 가격 등 3박자를 고루 갖춰 경쟁 우위에 섰다는 평가인데요. 이미 우리 공군이 운용하며 우수한 성능이 입증돼 수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천궁2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서 최대 사정거리 50km, 유효고도는 20km입니다. 천궁2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점화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돼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최대 사거리가 160km이며 미국,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해 신뢰도가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삼스 수요가 늘어난 탓에
납기가 오래 걸린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나삼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로 현재 주문 시 초기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대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주문했지만 최근 미국으로부터 공급 순위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미 계약한 헝가리, 호주의 인수도 지연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궁2는 납기가 빠른 것이 강점입니다. UAE가 천궁2를 도입한 것도 타 무기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크게 어필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15억 원으로 공급 성능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출국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2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으로 한국은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 및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납품해줍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로켓 시스템 사업 수주를 위해 뛰고 있는 한국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말레이시아 수출 최종 계약식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액은 총 9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카이와 FA-50 18대 도입 본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최종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어 카이의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천무와 천궁2에 관심을 보이고 FA-50 도입을 확정하는 등 한국과 밀착하자 말레이시아와 경쟁 관계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도 미루는 상황이면서 갑자기 천무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가 최근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천무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면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사실 섬이 많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아 분쟁 지역에 빠르게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장거리 포병 전력이 시급한 나라들입니다. 그동안에는 러시아로부터 싼 값에 무기를 들여왔지만 미국의 제재로 더 이상 들여올 수 없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들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협력해 러시아제 무기를 한국산으로 대체해 나가자 누구보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천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나 자카르타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한국제 무기 도입에 필사적이라며 갑자기 자신들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조나 자카르타는 만일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 지위를 잃게 되면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개발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이 말레이의 공동생산국으로서 기술을 전수해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인도네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아예 조나 자카르타는 KF-21 전투기 사업과 잠수함 사업을 천무 다연장 로켓 구매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조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여간 그렇게 분담금을 내지 않고 목리를 부리더니 또 한 번 돈을 내지 않고 한국에게 무기를 구매하려는 꿈을 꾸다니 아마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사업비를 선불로 지불하기 전까지는 도입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수출기지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를 옆에서 보면서 인도네시아만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최초로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향한 여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4월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1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천무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HD 현대중공업은 페루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과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1,500톤급 상륙함 2척 등 6,200억 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 동안 페루 정부와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한국의 이런 약진을 보면서 가장 초조해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일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